브라보. 소금. 어차피 질 게임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쇼 한번 하자는 거죠. 모른다고만 하세요. 본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감추었던 진실을 밝히고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일어난 시민 학살의 발포가 어떤 경위로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 전모를 들여다보기 위한 모의 재판입니다.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맹종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름은 김맹종, 주민번호 60051810707113. 예, 저는 길에서 옷을 팔고 있습니다. 등산복이나 신발 같은 거를.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형사사건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마냥 깨끗하게 살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남들만큼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측 기소 요지 말씀하십시오. 피고 김맹종은 공소장의 요지와 같이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광주에 파견된 제11공수여단 62대대 소속의 병사이며 동 5월 21일 도청 앞 광장을 수비하다가 비무장 시민들에게 실시된 집단 발포자 중의 하나로 동 13시경 피고의 M16 소총 사격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엄사령부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배후 조종에 의한 부당한 발포 명령에 따라 피해자를 명백한 살해 의도를 지닌 조준 사격으로 살해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사망에 의거하여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김맹종은 위의 내용의 공소장을 공판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피고인 김맹종은 검사의 기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맹종은 검사의 기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김맹종은 검사의 기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재판 전에 특별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검사,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는 1980년 5월 21일 전남 도청 앞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음을 인정합니까?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도청 앞에서 피고인이 직접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쐈습니다. 당시 총에 맞은 사람을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그 기억이 잘. 그러니까 제가 총을 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 후의 일은 제가 기억이 계속 흐릿하고 그런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총을 맞았는지 아니면 안 맞았는지 피고인은 그날의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단연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피고의 정신적 트라우마의 원인인 발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연간 치료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피고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요구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새 삶을 살고자 했던 피고에게 40년이 지난
그날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피고가 쏜 총알 피해자의 어깨 아래를 관통했고 피해자는 즉사했습니다. 누가 피해자를 빨갱이라고 했죠? 윗선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윗선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상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지시였습니까? 피고는 그저 도청 앞의 사람들의 빨갱이라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구의 의견인지는 피고인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그 당시 일개 사병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피고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해자를 그저 빨갱이로만 치부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청 앞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받는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당시 실제 광주의 상황이 어땠는지, 또한 그 이후의 세월이 어떠했는지 광주 5.18 유가족이자 5월 어머니회 일원이신 한모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는 증인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세요. 증인, 당시 광주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광주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시 진압한다고 군인들이 쫙 깔려서 거리를 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제라. 옆집 아들도 학교 간다고 나가갖고 오메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거의 죽을 뻔한 것을 겨우 도망쳐 온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라. 반스만 입힌 채로 무릎 꿇려갖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두 손 두 발을 묶어갖고 트럭에 싣고 가고 대검으로 찔려서 죽은 시체들도 있고 특히 군인들 뭔 약 먹은 것 맨키로 눈이 시뻘게 져갖고 돌아댕기면서 무조건 두들겨 패고 찌르고 쑤시고 광주 시민들 다 죽여본 줄 알았단 게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야. 당시의 상황을 증거자료로 요청합니다. 채택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와 같이 당시 전남도청 앞에는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군인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도청 앞에 모인 이들을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이들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증인, 그날의 피해자 중 증인의 가족도 있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간 조작은 바로 군부가 의도적 학살을 덮기 위해 시민군을 폭도로 몰았던 조작입니다. 폭도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기에 당당히 애국가를 부를 수가 있었고 그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부동자세로 서 있던 우리들한테, 그 선량한 시민들한테 저 군인들이 총을 쏜 겁니다. 빨갱이요, 그 대체 언제까지 그 눈 가리고 앙할 겁니까? 지난 40년간 이 조작된 자료로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시 증인의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형의 죽음으로 더 힘들었을 테고요. 그러긴 했는데 못담 심었는다요. 어떤 특정한 사상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현 상황을 비판한 증인이 당시에 국가 전복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시하거라. 지금 증인을 폭도로 무는 겁니까? 그건 이상한 건데.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지는 않았나 만에 하나라도 말입니다. 칼 들고 쳐들어가가지고 선량한 시민들 학살해놓고 아이고 인제 와서 억울한가 보네. 말만은 네가 진짜 빨갱이지 어떻게 알아? 야 이래 자식아! 변호사는 증인의 있지도 않은 죄를 추정하면서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는 검사 측이 피고에게 구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당장의 재판의 승패에 앞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밝히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멀리도 증거도 없이 그렇게 빨갱이를 모르면 다요. 다요. 내가 살자라는 증명이 여기 다 있고. 야이 그래 자식! 언제까지 역사의 진실을 그렇게 외면만 할 겁니까? 정수! 장례 소란으로 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엉망진창이다. 차라리 내가 죄인이니까 날 잡아 죽이고 이제 와서 서로 후벼파며 싸우는 꼴은 좀 그만 보게 해달라고 엎드려 빌고라도 싶은 심정이었다. 40년이 지난 사죄, 그까진 말 몇 마디 못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명령에 따랐던 군인이 나 혼자만도 아닐 텐데 왜 하필 나란 말인가? 말이요. 예. 그때 몇 살이었어? 20살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한참 어렸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증인 정일반 씨가 당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시위되었던 형을 따라 시민군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이라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더 가까운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고 김맹종 또한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상명하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지휘부가 사살 의도를 가지고 발포 명령을 했다면 그것은 지휘부의 잘못이지 피고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고의 병원 기록을 증거 자료로 요청합니다. 채택합니다. 기록에서와 같이 피고는 군 생활을 채 마치지도 못한 채 성취하는 몸과 마음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 후 근 10년 동안 20대 내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고는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피고 또한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피고에게 다시 한번 죄를 묻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피고,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의 상황이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지 당시 상황에 상명하복하던 군인은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 N군 부대에 복무했던 김근방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1980년 5월 그 당시 신분이 뭐였습니까? 군인이었습니다. 피고와 같은 부대 소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시에 전남 여수에서 복무했습니다. 5월 18일부터의 광주 소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소문으로만 듣는 정도였습니다. 광주에서 큰일이 났다더라, 전쟁이 났다더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천지개벽의 날이 도래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증인은 그때 당시에 광주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전혀 개입된 바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아니 뭐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5월은 다 지나서였고 6월 초였나? 포대자루에 담긴 뭔가가 잔뜩 우리 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거를 바다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포대자루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뭐 보지 못하게 말은 막는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내 손으로 만지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게 뭐였죠? 시체더라고요. 사람 시체. 네. 그 시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시시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뻔하죠. 광주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에서 시체가 왔다는 걸 알았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끔찍했지요. 안타깝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아주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인님께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를 바다에 직접 수장시켰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근데 뭐 왜합니까? 군인이 까라면 까야지요. 증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인이 까라면 까야지요. 김근방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엔 그저 모든 상황을 모른 채 상명하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광주 5.18은 분명 역사적 아픔이지만 이제 와서 김맹종 씨를 피고로 불러서 죄를 묻는 것이 과연 분풀이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리어 반문하고 싶습니다. 검사, 구형하세요. 피고 김맹종은 1980년 5월 21일 당시 광주시 소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형법 제87조와 88조에서 규정하는 군사 반란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전두환 등의 내란 목적 살인의 부하 수행하여 박시민 씨 등 희생자를 사살하였고,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87조 3항에 따라 징역 5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형법에 있어서의 책임이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뜻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 김맹종의 경우 당시 상황의 특수성,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책임의 선택권이 없었던 바, 이에 책임 조각 사유가 성립되므로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판을 받으러 들어올 때도 재판 중에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때 군인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원해서 제가 결정해서 저지른 짓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죽어간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죽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광주 시민이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5.18) 과 관련된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완전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5.18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 제가 잘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제 운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군복을 입고 떨고 있던 제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벌벌 떨며 시키는 대로 총을 쏘던 그때 그 군인인 것이겠죠. 저 같은 놈이 이제 와서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말을 하던 그게 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판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배심원단의 판결 전에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확인이요? 증인 한모정 씨의 증언을 한 번 더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증인 한모정 씨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피고, 당시 피고가 쏘았던 사람의 인상착의는 기억난다고 하셨죠?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갈색 양복 조끼를 입고 빨간 넥타이에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증인, 사망 당시 아들의 복장은 어땠죠? 갈색 양복 조끼를 입고 붉은 넥타이,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증인의 사망한 아들 박시민 씨는 바로 피고가 쏜 총에 살해된 피해자입니다. 증인은 왜 처음부터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그저 누군가 한 사람을 원망하는 것밖에 안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죽인 일을 미워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그들 개개인도 아픈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모습의 피해자가 아닐까. 나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지, 국방의 의무를 하다 평생을 죄책감과 억울함으로 뒤척였던 어린 군인들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드님을 총으로 쐈습니다. 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부르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내 몫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면 5월 영령들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싶소만. 역사의 진실이요. 꼭 밝히고 싶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억울함이 많습니다. 함께 밝혀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결문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김맹종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단
국민배심원단의 권고에 따라 피고 김맹종이 진실을 자백하고 증언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다면 법적 사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것을 본 재판부는 건의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재판을 마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진강대로